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파이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우리 아이 코딩 교육 어떻게 할까요? 엔트리봇 부품 찾기 대작전입니다. 다른 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 같은 것들을 저도 모르는 부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자, 화면에 인사를 안 드리고 바로 그냥 보시는 것처럼 엔트리봇을 펼쳐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과 재미있게 갖고 노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엔트리봇 부품 찾기 대작전은 저번 시간에 봤던 엔트리봇 폭탄 대소동보다는 더욱더 진짜 코딩에 가까운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게임을 해줄 수 있는 보드게임입니다. 엔트리봇은 보시는 것처럼 그때그때 최저가를 찾아서 배송비를 포함한 최저가로 여러분이 편하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트리봇 부분, 지금 화면에 있는 이 엔트리봇 그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이제 박스에 있는 물품들을 다 정리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의 부품들,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우선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제 네 가지의 각각의 이 보드게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색상별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게임 자체에서의 방향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캐릭터가 한쪽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고, 앞쪽과 뒤쪽에 스티커를 통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컨트롤러라고 해서 내가 어떤 색의 캐릭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색상과 동일한 컨트롤러를 가져가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빨간색의 캐릭터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빨간색의 컨트롤러를 가져와 주면 되겠죠.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해킹 카드 있고요, 목표 카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프로그램 칩, 특수 프로그램 칩, 부품 칩이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품 칩 같은 경우는 12장, 특수 프로그램 칩 같은 경우는 36장, 기본 프로그램 칩 같은 경우는 24장. 이런 장수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제품을 구매하신 다음에 그 동일한 개수가 들어있는지 편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역할들을 하는지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게임을 진짜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선 이 기본 프로그램 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칩입니다. 보시면은 다 앞과 뒤가 동일합니다. 한쪽 면에는 앞으로 한 칸 전진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뒤를 돌려서 위쪽 방향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다시 돌려서 봤을 때 왼쪽으로 90도 회전. 기본 프로그램 칩은 내가 이 세 가지 기능, 앞으로 한 칸 전진, 왼쪽으로 90도 회전,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 칩입니다. 그럼 특수 프로그램 칩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점프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메모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도 있고요. 물론 동일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여러 장 존재합니다. 자, 이런 특수 프로그램 칩 같은 경우는 게임 말 부분 보시면 말 그대로 이렇게 특수 프로그램 칩 부분의 칸에 들어갔을 때 이 특수 프로그램 칩을 받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게임을 한번 직접 진행해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부분 부품 칩이 있습니다. 자, 이 엔트리봇 부품 찾기 대작전은 말 그대로 부품을 먼저 찾는 사람, 그리고 많이 찾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이 부품 칩을 얼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두 명이 게임을 하실 때는 이 부품 칩을 5장을 먼저 갖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3명일 땐 4장, 4명 게임일 땐 3장을 먼저 갖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이 부품 칩 부분 개념 아시겠죠? 자, 위쪽으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 특수 프로그램 칩입니다. 특수 프로그램 칩은 자, 이렇게 특수 프로그램 좋은 부분에
동일한 모양입니다. 이제 캐릭터가 게임을 하다가 이 위에 올라갔을 때 특수 프로그램 칩을 가질 수 있겠죠. 이 특수 프로그램 칩의 종류에는 메모리 부분, 그리고 반복, 점프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점프는 한 칸 뛰어넘는 부분이고요. 반복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담겨 있는 칩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컨트롤러를 보시면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실행 칸에 있는 것들이 실행되다가 여기에 만약에 메모리 칩이 올라갔을 때 이 하단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기능들이 실행되는 겁니다. 우선 개념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게임에서 반영되는지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수 프로그램 칩도 한쪽에다가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프로그램 칩은 동일한 앞, 뒷면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동일하게 6장을 갖고 게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 2인, 4인, 3인 상관없이 우선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6장을 갖고 게임을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카드라고 되어 있어서 이 목표 카드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제 이 부품 카드에 있는, 부품 칩에 있는 것들이 동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게임 방법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이 목표 카드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트랜지스터라는 부품을 찾는 게 내 목표다 라고 하면 게임판에 존재되어 있는 곳에 이 트랜지스터 부품 칩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플레이어한테 목표를 정해주는 목표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해킹 카드는 지금 판을 보시면 이렇게 열쇠 모양의 칸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어가 이 해당하는 캐릭터를 진행하다가 이 열쇠 모양으로 올라왔을 때 이 해킹 카드를 한 장씩 뽑으면서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 해킹 카드의 종류는 뭐 나한테, 그러니까 뽑은 사람한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처음에 이제 목표 카드 같은 것들은 섞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목표 카드도 섞어 주시고, 그리고 해킹 카드 같은 것도 물론 다 섞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뭐 기본 프로그램 칩, 반복되는 칩을 제외하고는 뭐 특수 프로그램 칩 같은 경우도 다 섞어주는 게 좋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편하게 섞어주신 다음에 자, 해당하는 캐릭터, 뭐 예시를 들 캐릭터는 자, 이제 노란색 캐릭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해당하는 컨트롤러 노란색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각각의 플레이어들은 이 네 군데의 시작이라는 곳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뭐 가위바위보를 통해 순서를 정하셔도 좋고 위치를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캐릭터 자체를 그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목표 카드를 플레이어별로 하나씩 다 가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플레이어들과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 부품 칩을 놓고 싶은데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곳에 이렇게 쭉 깔아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부품 칩을 군데군데 서로 동일한 개수로 나눠 가져서 이렇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받은 목표 카드를 열어보면 자, CPU라고 하는 부분, 뭐 장착 위치는 머리다, 뭐 이런 재미있는 설명은 되어 있고요. 그럼 CPU를 찾는 게 이 캐릭터의 우선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행히 운 좋게 가까운 곳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순서를 정해서 이 부품 칩을 받으러 가는 게 목표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이 기본 프로그램 칩 6장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 프로그램 칩은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가 움직이다가 플레이어가 움직이다가 특수 프로그램 칩 칸에 갔을 때 이 해당하는 특수 프로그램 칩을 하나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프로그램 같은 칩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당 6장을 처음에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특수 프로그램 칩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에 상관없이 섞은 상태로 3장씩을 기본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기본 프로그램 칩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을 해도 또 갖고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 특수 프로그램 칩 같은 경우는 한번 내가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특수 프로그램 칩은 내가 계속 갖고 사용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위치로 가고 기본 프로그램으로 이 CPU라는 부분에 목표 카드를 갖고 부품 칩을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한 칸 앞으로 또 한 칸 앞으로, 그리고 캐릭터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90도 돌고 한 칸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CPU가 존재하는 위치하는 곳에 캐릭터가 움직이게 되면 이 부품 칩을 받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는 기본 칩을 갖고 이제 놓는 겁니다. 실행 칸이라고 하는 부분에 앞으로 한 칸 전진, 그리고 또 앞으로 한 칸 전진, 그 다음에는 자, 기본 프로그램 칩 6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입니다. 그럼 지금 왼쪽으로 90도 회전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이렇게 놓고 다시 앞으로 한 칸 전진을 이렇게 컨트롤러 위에 기본 프로그램 칩을 사용해서 위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를 기준으로 실행을 누른다라고 하면 이 플레이어가 캐릭터 말이 한 칸 앞으로 그리고 한 칸 앞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90도 돈 다음에 한 칸 앞으로 가서 이 CPU 부품 칩을 캐릭터가 갖게 되겠죠. 자, 이런 식입니다. 기본 칩을 사용해서 이 실행칸에 위치를 해놓고 돌아다니면서 이 해당하는 것들의 부품 칩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특수 프로그램 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업을 하실 때, 게임을 하실 때 이 실행칸에 있는 기본 프로그램 칩은 다 꽉 사용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플레이어의 자유겠죠. 자, 그러면 이제 특수 프로그램 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만약에 점프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다. 이건 특수 프로그램 칩입니다. 점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캐릭터가 뭐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한번 놓겠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한 칸 전진하고 한 칸 전진하고 이번에는 점프 한 칸을 뛰어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 칸을 가게 되는 이게 점프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복. 만약에 반복을 이 끝에 부분에 놨다라고 하면 캐릭터가 한 칸 그리고 그 다음 코딩 명령어를 또 한 칸 그리고 또 한 칸을 실행한 다음에 반복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 처음부터 하나 또 한 칸 또 두 칸 그리고 또 한 칸을 가게 되는 반복 특수 기능 칩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뭐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 프로그램 칩 중에 마지막인 메모리 부분입니다. 이 메모리 부분은 중간에 이렇게 메모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밑에 기본 프로그램 칩을 넣으셔도 되고요. 기본 프로그램 칩을 사용해서 캐릭터를 움직이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 안에 반복이라든가 점프와 같은 특수 프로그램 칩을 메모리 칸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한 칸 간 다음에
앞으로 한 칸 또 가게 되겠고요. 이제 메모리 칸을 실행하게 되면 메모리는 이 하단에 있는 메모리 칸에 있는 프로그램 칩들이 실행되는 겁니다. 점프를 하게 되고 앞으로 한 칸 더 가고 반복이라면 또 한 번 점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번 앞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 칸과 메모리 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런 부분은 안 되겠죠. 메모리 안에 메모리가 들어간다.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나중에도 직접 코딩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반복하거나 뭐 좀 개념이 안 맞는 것들을 사용하면 코딩 자체가 안 되고 뭐 루핑이 되겠죠. 이제 이런 메모리 안에 메모리 들어가는 건 보드 게임 안에서 규칙으로 사용을 하지 말라라고 정해놓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예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목표 카드를 여러 장 뽑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카드를 통해서 부품 칩을 많이 얻어 나가는 게 승자가 되겠죠. 얻어 나가는 게 승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례 진행이나 이런 룰 같은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가 이동하다가 특수 프로그램 존에 있을 땐 특수 프로그램 칩을 그 캐릭터가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사용한 특수 프로그램 칩은 반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쇠가 그려져 있는 부분에 들어갔을 땐 해킹 카드를 통해서 뭐 차례를 한 번 더 합니다. 이런 건 좋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카드 또는 불리한 카드를 통해서 뭐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해킹 카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러는 다 채워도 되고 다 채우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칸 안에는 메모리를 넣을 수 없다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점프라는 부분 아까 특수 카드를 통해서 봤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드 게임 안에 보면 이렇게 플레이어가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달했을 때 점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한 칸 뛰어넘는 거겠죠. 물론 이런 부분도 뛰어넘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그냥 뭐 칸이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점프가 가능하겠죠. 이런 특수 프로그램 존이라든가 해킹 카드가 있는 부분은 지나가면서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한 칸 전진, 앞으로 한 칸 전진을 했는데 앞으로 한 칸 전진을 통했다고 특수 프로그램 칩을 받는다는 건 아니겠죠. 이 모든 플레이어가 실행이 딱 멈췄을 때 그 해당하는 칸에서 뭐 해킹 카드를 열어보던 특수 프로그램 칩을 받던 아니면 부품 칩을 얻어가던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 칩을 2장 사용한다고 2칸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제가 특수 프로그램 2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점프를 했다라고 하면 2칸을 한 번에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한 번 뛰어넘고 또 한 번 뛰어넘는, 그러니까 코딩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실행을 해야 되지 그것들을 뭐 2번이니까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실행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진짜 엔트리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게 되면 이 동일한 개념으로 이 캐릭터를 갖고 정말 코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그런 코딩의 개념과 정말로 흡사한 보드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해킹 카드 같은 경우가 만약에 걸렸을 땐 그 자리에서 해킹 카드를 바로 열고 이 해킹 카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 갖고 있다가 사용하거나 그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을 위해서 약간 이렇게 같이 양해해야 할, 같이 알아줘야 할 룰들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지금 제가 캐릭터가 이 특수 프로그램 존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특수 프로그램 칩을 이 캐릭터가 하나 가져가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무리 다음 기회에 이제 다음 다 상대방들이 다 플레이를 한 다음에 다시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이런 식으로 기본 프로그램 중에서 왼쪽으로 90도 회전, 왼쪽으로 90도 회전. 이렇게 되면 왼쪽으로 90도 회전이기 때문에 한 번 돌고 또 한 번 이렇게 돌아서 방향을 바꾼다겠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리에 있다고 특수 프로그램 칩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한 번 도달했을 때 그 특수 프로그램 칩을 가졌다라고 하면 아무리 자리가 위치한다 하더라도 가져갈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 부품 프로그램 칩 같은 경우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뛰어넘으실 필요 없고 그냥 내 카드가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카드가 아니다라고 하면 지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캐릭터가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플레이어가 이 부품 칩을 갖기 위해서 왔을 때 고의적으로 자리를 안 비워준다던가 계속 위치를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주변에 와서 이 캐릭터를, 이 부품 칩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양해를 해주고 이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작업을 하는 거겠죠. 게임을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다 사용했을 때는 다시 반납한 것들을 섞어서 또 게임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간단하죠. 재미있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이 엔트리보 부품 찾기 대작전, 말씀드린 것처럼 폭탄 대소당보다 더욱더 코딩에 가까운 게임이기 때문에 집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또는 친구들끼리 편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엔트리보 폭탄 대소동 이어서 엔트리보 부품 찾기 대작전 보드게임을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고 한번 플레이가 어떻게 되는지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